내가 지금 집에 살면서 되게 후회하는 게 하나 있거든. 우리가 뭐 지금 뭐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그냥 똑똑하고 말하면 이런 거야. 16평짜리 집에 남의 집, 그것도 동남아. 방콕의 아침입니다. 16평짜리 작은 집이고요. 여기가 침실, 이렇게 하면 여기가 거실이고 여기가 제 작업실이고요. 높은 건물이 별로 없죠? 여기는 방콕 변두리입니다. 월세 88만 원짜리 집이고요. 비싸죠? 지은 지 1년 반 정도 된 방콕 신축 아파트고요. 전용 45제곱미터. 한국에서 공급 면적으로 따지면 한 16평 정도 되는 그런 집입니다. 이렇게 수영장이 있고 저희 꼭대기에 루프탑도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오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오늘은 저희 집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집을 선택한 다음에 가장 크게 후회하는 거, 후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동남아에서 거주를 하실 때 집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집을 구할 때 주의사항,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릴게요. 태국 집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아마 거의 다 그럴 거예요. 바로 복도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오면 그냥 바로 집으로 넘어오거든요. 현관이 없어서 되게 불편해요. 근데 또 가만 보면 현관의 느낌으로 분리는 돼 있어. 그지. 여기 타일 일부러 깔아놓은 거거든.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이 여기로 신발 신고 갈 수가 없잖아. 옆에 세탁기도 있고 냉장고도 있는데. 그래서 신발을 밖에서 벗고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엄청 불편한데 그래서 여기에 저희만의 아담한 신발장이 있고요. 그리고 태국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보시면 천고가 꽤 높아요. 카메라로 보니까 더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한국 집보다는 훨씬 높은 것 같은데, 그래서 확실히 같은 평수 대비 개방감은 좀 더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집이 이렇게 딱 들어와서 여기에 이렇게 주방이 있고 거실이 나름대로 길게 있습니다. 나름대로 소파도 둘이 쓰기에 충분히 넉넉하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만족하는 거는 이렇게 작업 공간이 분리가 돼 있어요. 물론 이 창문은 이거 옷걸이용으로밖에 안 쓰는데 이 공간이 있으니까 일을 하거나 이것저것 할 때 되게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 집에서 일을 하는 디지털 노마드로서 매우 만족하는 공간이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전용 45잖아. 그 정도 되니까 그나마 이 공간이 나오지. 에어비앤비 때 살았던 게 뭐 전용 30, 32 뭐 29, 30 그 정도였던 것 같아. 그러면 집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일단 여기 있는 이거 세탁기 있죠. 이 세탁기가 문 옆에 있는 것도 이상하지만 이거보다 더 작으면 이 세탁기는 저기 밖에 베란다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방도 이거 거의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이런 식탁이 없을 확률이 되게 높아. 보통 없고 접이식을 놔두더라고요. 이렇게 한 켠에. 맞아. 이상한 거 이케아에서 파는 거. 지금 저희는 여기에서 편안하게 TV도 보고 이 식탁을 여기다 놓고 밥을 먹을 수가 있잖아. 그지. 밥 먹는 포지션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여기는 안정적으로 조리를 할 수가 있고 나름대로 이거를 그냥 이거 조리되지. 조리대로 쓰면서 원래 식탁인데 그런데 문제는요, 집이 작으면 식탁이 여기 있어요. TV가 여기 있고 그리고 싱크대가 여기 뭐 화장실 앞이나 구석탱이 어디가 있고 여기가 침실인데 생각보다 여기 공간이 꽤 넓거든요. 여기도 넓어. 여기 연두님이 공부하고 일하는 공간으로 쓰고 있고요. 여기도 공간이 꽤 넓고 그리고 여기 베란다에 있는데 집이 작으면 여기에 세탁기가 나와 있는 거지. 없는 집도 있었어. 아, 세탁기 없는 집도 많아. 맞아. 그래서 밑에 1층에 있잖아. 최악이야. 맨날 가서 세탁해갖고 와야 돼.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집을 선택하실 때 혼자 사시더라도 최소 전용 한 35에서 38 이상은 돼야, 그래야 좀 안정적으로 밥도 유튜브 보면서 먹고, 안 그러면은 여기서 막 낑겨서 있어야 되잖아. 너무 불편해. 그리고 지금 저희 집이 한국 공급으로 따지면 한 16평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아파트가 원래 전용 84 있고 전용 59 있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작은 게 전용 45인가 6인가 16평 17평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상적인 아파트 중에 왜 제일 작은 평수가 16평인지 여기 살면서 알겠더라고요. 이 정도는 돼야지 작게 해서 공간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나와. 답답하지 않지. 아니, 답답하지 않지가 아니라 그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정도. 문 옆에서 밥 먹는 거 좀 웃기잖아. 세탁기가 베란다가 있고 이런 것도 좀 이상하고. 그리고 태국 콘도가 대부분 이렇게 창이 크잖아. 근데 이게 단열이 잘 안 되는 게 맞지?
안 되지. 지금도 벽이 뜨끈뜨끈한데? 맞아. 이 정도만 와도 뜨거워요. 저희가 북향임에도 불구하고 열기랑 이런 게 꽤 들어오기 때문에 뜨겁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정확하진 않아. 우리가 뭐 태국 짬이 얼마 안 되고 아직 우기를 안 지냈으니까 건기 기준으로 보면 동양이나 서양이면은 엄청 더 더울 것 같아, 진짜. 해가 이렇게 들어오면 장난 아닐 것 같아. 이게 북향이라고 해도 태국은 해가 머리 꼭대기까지 가니까 있는 해가 또 꽤 들어오거든요. 저녁이랑 뭐 이럴 때. 그리고 단열이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두꺼운 커튼이 집마다 무조건 있고요. 다른 집들은 저런 선텐지도 다 해놨더라고. 맞아. 우리 집만 없어. 썬텐지 한 집이 많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뷰를 좋아해서 없는 게 더 좋기는 한데. 그리고 단열이 잘 안 되는데 방음도 잘 안 됩니다. 소리가 꽤 잘 들려. 저희 집이 층수가 엄청 높은데 그냥 오토바이 소리 이런 거 꽤 들리고. 앰뷸런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대부분이 여기가 문을 이렇게 하고 열면 여는데 이거를 열면 벌레가 막 그냥. 방충망이 대부분은 없으니까 벌레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환기는 거의 포기하고요. 어차피 에어컨 계속 돌리니까 알아서 환기가 되겠지. 어느 정도는. 지금 여기 나올지 모르겠는데 다른 집들은 베란다 활용을 꽤 하거든요. 그 말은 환기도 좀 한다는 얘기기는 할 거야. 근데 뭐 저희는 그냥 저희의 취향상 여기서 문 열면 벌레도 그렇고 먼지도 그렇고 좀 그래서 그냥 닫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베란다 안 쓰고. 수압은 뭐 괜찮습니다. 괜찮아. 그리고 저희는 석회 필터 이런 거 안 쓰거든요. 끝이 없을 것 같아서. 끝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냥 뭐 태국 사람들도 그냥 사는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자기는 뭐 조금 그렇다면. 샤워할 때 어쨌든 머릿결하고 피부는 처음에는 뭐가 많이 났어. 이제는 적응이 됐나 봐. 괜찮아졌어. 역시 반 태국인이 다르다. 근데 나는 주방에 요거는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 우리나라처럼 그게 없잖아. 거름망이. 이게 그냥 엄청 일체형이더라고. 저희 집은 물은 잘 나오는데 아마 대부분의 집들이 배관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저희 생각에는 싱크대건 화장실이건 이게 좀 작아가지고 불편한 게 있다. 확실히. 그리고 태국이니까 당연히 난방이 없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온수기 있거든요. 뭐 저것만 해도 충분하지. 더 있을 필요가 없지.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화장실 정말 인간답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장대랑 옷장이랑 침대 이런 가구 같은 거, 이런 가구 같은 게 솔직히 좀 허접해요. 들어왔을 때부터 이렇게 상태가 상태가 그렇고, 벌어져 있는 게 많더라고. 이게 내가 보기에 이거 이 콘도의 기본 옵션으로 다 들어간 것 같기는 한데 좀 그렇고. 그래서 여기 침대 같은 경우는 이거 토퍼를 따로 이케아에서 샀거든요. 쟤를 아주 잘 샀지. 쟤가 없으면 안 돼. 맞아. 그리고 이런 가전제품 같은 것도 이거는 도시바 거고, 냉장고가 하이어, 이것도 똑같습니다. 세탁기도 중국 브랜드 거야 아마 이게. 그러고 보니까 전자레인지는 삼성이네. 그랬구나. 에어컨은 캐리어인데 벽걸이, 대부분 다 벽걸이더라고. 그치. 그래서 가전도 사실은 좀 한국 기준으로 보면은 많이 떨어지지. 요즘에 이런 냉장고 누가 써? 세탁기도 작고 건조기 없고, 그리고 보통 여기에 식기세척기가 있는데 뭐 당연히 없고. 조리도구는 저희가 오븐을 하나 이거 한국에서 산 겁니다. 상당히 잘 쓰고 있고요. 스팀형 오븐기. TV도 뭐 나쁘진 않아. 그런데 뭐 아무래도 삼성 LG 거 좀 더 큰 거 그거랑 비교하면 조금 아쉽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 공기청정기 없고 제습기 없고. 제습기 진짜 사고 싶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태국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가전, 이거 선풍기. 선풍기. 무조건 있어요. 이거 미니 선풍기 이거 한 2만원짜리인가 15,000원짜리인가 그러거든요. 근데 미니여도 좋더라고. 이거 있고 없고가 생각보다 엄청 달라. 많이 달라. 태국이 어쨌든 1년 내내 여름이니까 생각보다 막 꿉꿉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화장실 물기가 잘 안 마르고. 그런데 선풍기를 키면은 순환이 되니까 꿉꿉한 냄새도 사라지고, 제가 보기에는 에어컨도 많이 안 돌아가서 전기세도 아낄 수 있고, 확실히 뭔가 그 꿉꿉한 게 사라졌어. 선풍기가 있으면서 많이 쾌적해졌어. 단돈 몇만 원이면 해결이 된다. 환기를 안 해도 잘 살 수 있다. 태국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태국에서 키운 일본 쌀이 저렴합니다. 근데 이것도 한국 쌀보다 한 반값도 안 될 텐데. 요거 1kg에서 80바 정도야. 3,500원. 이렇게 작지만 나름대로 알차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얘네들 해 먹을 거고요.
이렇게 집이 작아도 해먹을 거 다 해먹고 삽니다. 16평짜리에서 100평짜리 행복을. 오, 이렇게 맛있게 상차림이 됐고요. 아니 근데 응. 왜 이렇게 조금 먹어 탄수화물? 여기 두부도 있고 계란도 있잖아. 두부는 단백질이라고. 탄수화물 지금. 있잖아 여기. 많이 여쭤보세요. 연두님의 그 날씬한 비결. 밥을 많이 안 먹습니다. 쌀을. 아 이거 그때 한 거잖아. 그때 당근 깍두기. 나름 괜찮더라고. 마크로에서 산 무가 이렇게 됐습니다. 꽤 그럴싸한데? 맛있겠지. 근데 되게 웃긴 거는 마파두부 소스가 다 일본 거더만. 아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캠핑용품으로 차려놓고 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어쨌든 한국에 돌아가기는 할 거고 저희가 지금 한국 집도 완전히 다 정리한 게 아니고 태국에도 완전히 여기서 평생 살아야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아마 왔다 갔다 이럴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짐이 커지면은 부수적인 또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치? 버리기도 뭐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는데 뭐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작지만 행복한 미니멀 라이프. 맛있지? 더 맛있지? 맛있네. 응. 일본 소스에 일본 쌀. 점점 일본과 가까워지고 있네요. 한국 깍두기. 이 맛이지? 더 익었지? 약간 사이다가 많이 들어간 맛인데 그냥 먹을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따가 해 질 때쯤에는 시내 나가가지고 루프탑이랑 새로운 데 좀 가볼 거거든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혹시 구독, 좋아요 깜빡하셨으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밥 먹겠습니다. 오, 스카이 라운지. 와, 나 여기 에어컨 뜬 거 처음 본다. 여기 누가 일하네? 그니까. 그래도 덥습니다. 꼭대기층이라서. 저희가 사실 여기를 몇 번 안 왔어요. 물론 에어컨을 약하게 틀긴 했지만 해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엄청 더운 거야. 지금은 오후 5시 반 정도 됐고요. 여기가 저희 콘도 루프탑인데 솔직히 크게 좋은 거는 없습니다. 그냥 옥상에 정원이 있다 이 정도? 저쪽이 방콕 바닷가 쪽 남쪽 방향이고요. 뭐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별다른 건 없고 그냥 가끔 심심할 때 오면 바람 쐬는 정도. 여기가 도심 방향인데요. 이쪽에 왓방남 보이고 저기 보이는 게 아이콘 시암이랑 도심 쪽입니다. 사실 원래 뷰는 이쪽 방향이 더 좋은 방향인데 아마 여기가 펜트하우스 같은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저희 추측으로는 꼭대기에 집이 2개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아쉽다. 아직은 햇빛이 좀 세가지고 사람들이 안 나와 있고요. 한 6시쯤 되면은 나와서 가족들끼리 아니면 혼자 여기서 수영하더라고요. 이게 좋기는 되게 좋아. 여기에서 그치? 딱 보면은 수영하면서 선셋이 딱 보이니까 뭐 야경도 나름대로 보이고.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수영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저희가 라이브 할 때 구독자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태국 콘도의 수영장은 인테리어다. 여기서 진짜 해가 떨어질 때 수영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또 생각보다 안 하게 돼요. 잘. 왜냐하면은 그 시간이면 이제 한창 밥 먹고 뭐하고 할 시간이고 아니면 나가거나. 근데 수영을 하려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낮에는 못합니다. 대낮에 할 수 있는 건 서양 사람들. 그 사람들만. 그리고 이쪽이 헬스장인데 조그만하게 있습니다. 그냥 이런 느낌이고요. 런닝머신 4개 있고 뭐 이렇게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냥 뭐 나쁘지 않아. 그지? 있을 건 다 있어. 그리고 이런 데 화장실이랑 샤워실 이런 거 다 돼 있고요. 여기가 로비고 이렇게 나오면 상가 건물이 있는데 다 공실. 그리고 여기 이런 데 뭐 조그만하게 테이블 있고 그리고 여기가 미팅룸 같은 데인데 은근히 많이 쓰더라고요. 가족들끼리. 여기는 런더리가 있었는데 망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생수 자판기랑 저희 집 앞에 미니 세븐일레븐이 있고요. 그래도 매일 바뀌긴 바뀌나 보다. 죽지는 않게 해주는 거지. 그리고 저희가 관리 사무실인데 태국에서 택배를 보내면 관리 사무실로 가거든요. 배달은 저기 앞에 있는 데로 가고 생각보다 인터넷 쇼핑몰에 이것저것 다 있어요. 뭐 나쁘지 않게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이 오면 이렇게 여기에다가 놔주고요. 음식 같은 거. 여기는 저희 콘도의 상업시설 따오빙 카페입니다. 모든 콘도에다 들어가 있지 않나? 이거 없는 데가 없어요 요즘에 태국에. 맞아. 딱 이런데 여기 세븐일레븐 하나 있으면 좋은데 없고요. 아담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조그만하게. 저희가 이번에는요 저희 콘도의 장점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동남아나 태국에서 콘도를 구하실 때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이거는 개인별로 다를 수가 있긴 있는데 저희 콘도에 사는 사람들이 외국인이 거의 없고요.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중국인들 없고 에어비앤비 아예 없습니다. 아예. 이게 사실은 그런 게 있는데 저희는 외곽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콘도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강 건너편에 사람들 외국인들 많이 사는 거기를 가면 뭐 외국인이 많은 게 나쁜 건 아닌데 좀 껄렁껄렁한 외국인들 아니면은 에어비앤비로 그냥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솔직히 유흥업소 일하는 분들이 사는 데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돈을 좀 버니까 그런데 그래도 뭐 살고 막 이러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 많이 좋아요. 이게 만족도가 많이 높고 일단은 뭐 들락날락 할 때 이상한 사람들 없으니까 좀 덜 찜찜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 집을 구할 때도 너무 외곽이라서 사실 별 생각 안 하고 왔었는데 저녁에 이제 퇴근 시간에 집 보러 왔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도 한 번 또 더 보고 막 이랬는데 여기부터 전철역까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다 맞아. 멀쩡한 사람들. 대부분이 그냥 태국 사람들인데 그냥 딱 봐도 유흥이랑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도 그냥 여기에서 오래 산 사람들 같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 근데 만약에 이게 내가 어디 콘도에 사는데 막 에어비앤비 많고 막 옆에도 막 중국 애들 불법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 하고 있고 그러면 좀 그렇지. 아시죠? 어떤 건지. 그거는 좀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분들이 콘도를 볼 때 커뮤니티 시설을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특히 야외 수영장, 루프탑 뭐 이런 것들. 근데 생각보다 안 갑니다. 진짜 안 가요. 이것도 처음에는 좋지 생각보다 집에 되게 오래 있어요. 저희는 물론 뭐 집에서 편집하고 뭐 이러니까 오래 있긴 하는데 다른 분들도 장기 체류하면 보통 그러더라고. 그런데 헬스장 시설은 잘 돼 있으면 좋아. 그치. 그거는 꾸준히 가기는 가니까. 근데 나머지 뭐 수영장이랑 이런 거는 정말 내가 이거 너무 좋아한다. 아니면 뭐 한 달 살기면 모르겠다. 한 달 살기면 가겠다. 근데 눌러놓고 살면은 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너무 커뮤니티 시설을 보고 들어가시는 것보다 커뮤니티 시설은 좀 그냥 보통이야. 그런데 신축이라든가 방 평수가 좀 더 넓거나 교통이 좋거나 그런 데를 가시는 게 좋아요. 커뮤니티는 생각보다 안 쓰게 됩니다. 결론은 그거지. 집이 좋아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사는 공간이 좋아야 되는 건 맞지. 맞아. 그리고 태국 콘도뿐만 아니라 호텔에서도 어쩔 수 없는 거. 벌레. 아, 그치. 아마 아시겠지만 저희가 첫 번째 한 달 살기 에어비앤비 숙소가 바퀴벌레가 진짜 몇백 마리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잠도 못 자고 바로 다음날 새벽에 나왔거든요. 환불 처리하고. 그럴 정도로 벌레가 많은 데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구글맵에 보면 콘도들도 다 링크가 걸려져 있어요. 구글맵으로 그 콘도에 들어가서 리뷰를 보세요. 전에 저희가 도망쳤던 그 콘도는 리뷰에도 벌레 많다고 이미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저렴한 가격에 수영장이 있길래 간 거였는데 콘도 관리 상태가 안 좋은 데는 대부분 벌레도 많이 있어요. 그치. 관리를 잘하는 데는 그래도 그나마 방역을 그때그때 하니까 꼭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저는 집을 구하실 때 너무 커뮤니티 시설이나 이런 거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차라리 아끼면서 좋은 데를 가고 싶으시면 저층 콘도인데 신축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보통 큰 수영장은 고층인데 많이 있는데 고층이고 수영장이 있고 막 그럴싸한데 건물이 한 10년 15년 돼가지고 관리 상태가 안 좋다 그럼 이제 벌레가 많거든요. 태국은 생각보다 10년 넘어가면 우리나라처럼 막 관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금방 노후화되고 그런 데가 많아요. 그거를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뻥뷰거든요. 이게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가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여기가 어쨌든 외국이니까 외국에 사는데 이런 경치 같은 게 잘 보이면 좋잖아.
좋지. 좀 더 여행하는 느낌 나고. 카페 갈 일도 없고. 아 맞아. 이게 되게 힐링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콘도는 이제 고층 콘도가 많으니까 기왕이면은 뻥뷰가 있는 데가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개인적인 취향이고요. 저도 그렇고 연두님도 그렇고 극 J거든요. 그래서 엄청 계획형이에요. 근데 저는 뷰를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콘도를 구하기 전에 이거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사실 제일 가고 싶은 건 짜오프라야 리버뷰를 가고 싶었는데 거기는 비싸지. 아니면은 대부분 강 옆에는 뭐 절이 있거나 올드타운이라서 좀 낡은 집이 많거나 멀쩡한 콘도가 은근 별로 없어요. 아니면 좀 평수가 맞는 데도 없기도 했었고. 여기는 보시다시피 그냥 변두리뷰잖아요. 대단한 빌딩이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되게 좋더라고. 그지. 나는 그래서 왜 옛날에 이런 걸로 고민을 했을까? 차라리 그냥 뻥뷰기만 하면 기본 빵은 한다. 물론 뭐 시티뷰 쫙 보이고 리버뷰 쫙 보이고 바다 보이고 이러면 물론 더 좋겠죠. 그런데 이 정도만 돼도 힐링이 많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저희 둘의 가장 행복한 시간 중에 하나는 이렇게 노을을 딱 보면서 여기에서 리오 슈프림을 마시면서 멍 때리는 거. 그게 또 루프탑이지. 그럼 여기가 진짜 그냥 뭐 파타야 해변이고 루프탑이고 이런 거야. 집 보실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참고로 의자가 없잖아요. 아까 그 캠핑 의자 여기다 놓고 앉아서 즐기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추천.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불금을 즐기러 강 건너 방콕 시내로 나가고요. 저희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방콕에서 콘도 구하실 때 제가 보기에는 전철역이든 쇼핑몰까지든 도보 8분이 마지노선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런 애 사람들 보면 다 그냥 일 끝나고 집에 가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치. 퇴근하고 지금. 유흥 이런 거랑 거리가 진짜 멉니다. 제가 보기엔 저희 동네에서 저희가 유흥을 제일 많이 즐길 것 같네요. 저희는 정말 저희가 애정하는 사팡탁식역에 나왔습니다. 여기 무가따가 생겼네. 여기는 약간 야시장 같은 푸드코트가 있는데요. 아마 이따가 갈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루프탑을 갈 겁니다. 말도 안 되게 여기 무가따 집을 지나서 올라가야 됩니다. 입구가 없어서 당황했는데 사장이 같은가 보네.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와 힘들었겠다. 여러분들 오실 일 있으시면 이거 각오하고 오셔야 됩니다. 또 있네? 설마? 도관이 나가겠는데 이거? 그래도 여기 에어컨 있는 자리도 있구나. 싸니까 하나 더 가야 이게 돼. 아니라 더 올라가야 돼? 와, 미쳤다. 원래 예쁜 건 다 힘든 거야. 와, 씨, 이거 역대급이다. 이쪽이 딱 낫네. 오, 좋네. 뷰는 좋다. 다행히 아무도 안 와서 좋은 자리를 차지했고요. 저기에 아시아틱 보이고요. 유람선 지나가고 BTS 지나가고 여기가 사파탁신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말 유명한 공사가 멈춰진 그 빌딩 있죠. 폐허로 남은 그 빌딩. 매우 유명한 분이 다녀가신 그 빌딩입니다. 메뉴판이 무가따 메뉴판이고요. 안주는 150바트 정도, 한 7,000원? 뷰 좋으니까. 술은 칵테일이 10,000원 초반대. 맥주는 근데 여기가 오픈한 지 2달밖에 안 됐어. 후기가 많이 없더라고. 괜찮은데? 이 정도면? 술값도 이런 거 치고 많이 안 비싼 거야. 그래. 많이들 아시겠지만 여기 옆으로 가면 아이콘 시암이거든요. 갔다가 들리시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맛있겠다. 역시 비싼 데는 잔이 예쁘네. 여기선 병나발 안 불죠. 가끔나까. 근데 여기는 얼음 필요하냐고는 안 물어보네. 여기는 외국인이 많이 오는 데니까 얼음을 안 물어보지. 그리고 우리 외국 사람이니까. 신난다. 우리 엄청 오랜만에 나왔어. 오랜만에 나왔지. 이런 시내, 서울로 따지면 2호선 라인 오랜만에 나왔다. 저희가 이 동네에 대한 추억이 되게 많아요. 예전에 한창 코로나 때 여기 로빈슨 위에 있는 호텔에서 지냈거든요. 저희가 되게 애정하는 곳입니다.
저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태국에 여행 오면 이곳에서 그래도 많이 묵었었어요. 좋아해서. 왜냐면 여기가 리버사이드 있고 쇼핑몰이랑 또 약간 로컬인데 트렌디하고. 그지? 그래서 저희가 집을 구할 때도 여기 사파딱신이랑 강변 근처를 고르다가 저기 멀리까지 갔어요. 맞아. 근데 금방 오니까 또 그래도. 근데 확실히 사파딱시만 나와도 외국인 꽤 많고 많지. 호텔이 뭐 워낙 많으니까. 아마존도 있네. 아, 바가 여기 있구나. 여기서 사 먹나 보다. 외국인이 너무 많으니까 어색해요. 오바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근데 여기 진짜 되게 깔끔하게 변했다. 우리 유튜브 초창기 때는 진짜 여기 날 거셔. 그게 더 좋은데 너무 번듯해. 뭐 새가 막 나가. 회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 벌컥벌컥 마시겠습니다. 어우. 근데 여기가 솔직히 우리가 느끼기에는 완전 100% 찐한 로컬 느낌은 아닌데 그지? 그래도 여행 오셔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야시장 감성에서 마실 수 있다. 내가 보기에는 뭐 조드페어 이런데 아송역 옆에 거기보단 여기가 훨씬 나아. 그리고 야시장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 그지? 음식 사가지고 와서 술 시켜다 먹고. 맞아. 일반적인 야시장보다 거의 40% 50% 비싸지만 먹어봐. 간장간장해. 우리가 아는 마라 맛이 아니야. 이게 원래 마라꼬치고요. 외국인들 많이 오는 데라 그런가? 저희가 일부러 중간 맛을 시켰거든요. 여기는 외국인들이 많아서. 근데 딱 봐도 너무 데리야끼 느낌이야. 그 맛이야. 데리야끼 맛이야. 뭐냐? 원래 먹는 그 맛이 아니네. 전혀 아니지. 외국인이 많으면 꼭 이러더라고. 짠. 술 맛은 똑같으니까. 이것도 약간 좀 오바 같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일부러 먹는 게 별로 안 땡겨서 많이 안 시켰거든요. 아시겠지만 카오산 로드에서 저희 쪽밖에 안 먹어요. 그리고 외국인 많은 데를 많이 가지도 않지만 외국인 많은 데를 가면 그 맛이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보통 그래. 많이 달라. 큰일 났네 이거. 달러풀로 가야 되나? 요거밖에 안 줘? 얼마야 얘는? 이거? 그래도 50바트인데? 두꺼워. 그래도 원래 얘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거에,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서양인이 많은 그런 데서는 그 서양 음식을 시키는 게 맞다. 그게 저렴하고 싸다. 내려. 그거를 깜빡했네요. 카토카 promotion 4 ขวดค่ะ1 ขวดไทยฟรีไหม อันแรกจ่ายไปแล้วอะค่ะ เล่ ถ้ายังไม่จ่ายได้ 파이다 이래. 레이였어? 자. 그럼 창피해. 저희가 항상 런던에만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집에 살면서 되게 후회하는 게 하나 있거든. 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떤 거? 원래는 우리가 한국이랑 태국이랑 왔다 갔다 할 생각이었잖아. 되게 쉬운 건 아니지. 근데 그걸 떠나서 왜 그런 생각을 했냐라고 보면은 어쨌든 나름대로 우리가 결혼을 하고 막 인테리어도 하고 신혼 살림살이 다 사가지고 멀끔하게 살았잖아. 그러니까 태국에서 그렇게 살면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이런 거. 그리고 1년 동안 에어비앤비 살면서 여행할 때도 솔직히 많이 불편하니까 쉽진 않았지. 이게 원래 여행이 길어지면 골병 들잖아. 그리고 우리가 전에 살던 집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집에 우리가 다 뭐 인테리어 가전 가구 다 세팅해 놓은 상태였는데 우리가 뭐 지금 뭐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태국에 와서 작은 집으로 가고 그냥 뭐 불편한 가구랑 가전이랑 이렇게 사는 게 되게 불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살면 사실은 몸이 썩는 거거든. 솔직히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지. 근데 결국에 보면은 그냥 또 안 불편하게 또 사라지더라고. 난 요즘에 되게 편하거든 생각보다. 그래도 나도. 엄청 불편할 줄 알았어 솔직히. 나도 그럴 줄 알았어.
왜냐면 어쨌든 우리가 1년 동안 계속 숙소를 옮겨 다니면서 살 때는 진짜 좀 일도 많고 탈도 많고 힘들기도 힘들었지. 근데 정착 생활을 하면서도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긴 했거든. 내 개인적으로. 아, 나는 하다못해 그냥 막말로 그냥 남자는 TV가 되게 중요해. TV도 되게 막 이렇고 그래. 주방에 요리해야 되는 그런 것도 되게 그렇고 그치.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 다 그냥 냉장고 세탁기도 문제였는데 내가 혼자 살 때, 이제 자취할 때 지금 사는 집만한 싱크대에서 모든 걸 했지. 그러니까 근데 그때도 나는 항상 불편했어. 한국에서 나 혼자 자취할 때도 작은 싱크대가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막 드라마 보고 뭐 보고 하면서 우와 나보다 2배 더 큰 싱크대에서 조리도구를 씻고 막 요리를 하고 이러면 너무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지. 이게 나도 자취를 오래 했으니까 자기나 나나 20살 때부터 혼자 살았으니까 사실. 그러니까 나도 막 그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야. 뻔히 맞아 그려지니까. 맞아 그랬어. 그래서 진짜로 어쨌든 자기랑 이제 결혼을 하고 우리 집이 생기고 내가 혼자서 살면서 자취했던 자취방의 싱크대보다 2배가 넓어진 거야. 너무 편한 거지. 나도 그래서 와 너무 편하다. 와 세상 편하다 세상 편하다 이러면서 살다가 아 유튜브를 해도 되겠다 해서 온 거긴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걱정도 나는 있긴 했지. 내가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런 시스템에 태국에 관련된 거를 정말 많이 예행 연습을 많이 했고 우리가 어린 나이가 아니잖아. 그리고 어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야. 침대가 물론 준수한 침대인데 그래도 막 좋은 데서 자면 되게 몸이 편하잖아. 일단 그것부터가 아니니까 마음속에는 무조건 불편하다가 있었어. 사실 무조건 불편하다. 그러니까 한국의 삶을 놓을 수가 없겠다. 왔다 갔다 해야겠다 이렇게. 모르겠어. 지금 뭐 아직 되게 오랜 시간 지난 건 아니지만 지금은 나한테 생각보다 많이 편해. 그래서 큰 불편을 못 느끼겠어. 그냥 똑똑한 거 말하면 이런 거야. 16평짜리 집에 남의 집, 그것도 동남아. 풀옵션 가고 있긴 있지만 솔직히 그냥 별로 안 좋은 거. 그랬는데 이게 적응이 된 건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건지 그냥 또 그러니까 후회되는 거. 물론 이제 결과론적인 거야. 경험해 보고 나서 아는 거긴 한데 우리 집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게 다 창고에 가 있잖아. 거기에 내는 돈도 꽤 크잖아. 그리고 아마 그 창고에 들어갔던 우리 신혼 살림살이들 중에 가구랑 가전은 버려야 될 게 되게 많은 거야. 그 돈이 온전하지 않겠지.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돈이 장난 아닌데 뭐 인생 경험이라고 생각해야지. 우리가 1년 전, 2년 전으로 돌아가도 그거를 과연 나 처분할 수 있을까 하면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 아 그렇지. 그런데 뭐 후회 아닌 후회는 생각보다 그냥 살만하구나. 병원 빼고 병원은 내가 보기에 무조건 하고 가는 게 맞는 거고 그렇지. 다른 것들은 어쨌든 우리가 한국인의 수준에 맞게 소비를 하고 살림살이를 사고 이러니까 걱정했던 것처럼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로 비싸봐야 120만 원짜리 집이면 월세는 60만 원짜리 집이야. 그치 5, 60이겠지. 지금 우리 집 90만 원짜리 집인데 그러니까. 이 집이 더 좋은 집이지. 그것도 내가 생각했을 땐 좀 타긴 했다. 많이 크지 많이. 아니었으면 꽤 힘들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월세 좀 아낀다고 불편했겠지. 60만 원짜리 막 이랬으면 못 살아 지금. 어. 지금 이런 얘기 안 해. 한국 가야겠습니다. 이러죠. 결국엔 돈이 문제지. 돈 많이 쓰면 다 좋아.